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은요. 바로 전기차 혁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배터리거인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 회사가 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해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려 하는지 오늘 그 전략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어떻게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중 하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1,604억 원. 이게 2024년 1분기 영업손실 추정치인데요. 이 숫자가 딱 뜨자마자 시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재정적인 추락의 원인이 대체 뭐냐? 바로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업계 전체가 맞닥뜨린 이 둔화의 파도를 LG에너지솔루션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 캐즘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초기 얼리 어답터들이 막 전기차를 사던 시장이 끝나고 이제 진짜 대중적인 시장이 열리기 바로 그 직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뚝 떨어지는 깊은 골짜기 같은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바로 이 캐즘 구간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는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일단 주요 고객인 GM의 북미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판매량이 거의 증발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도 바로 직전 분기보다 무려 26%나 급감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미국 정부에서 받는 생산 보조금, EAMPC 수익마저 48%,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새로운 동아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기존의 자동차 시장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거대한 전력망 시장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흔히 ESS라고 부르는 사업부입니다. 이 성장세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6년 매출 목표를요, 작년 대비 무려 3배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 ESS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걸까요? 여기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요즘 대세인 AI, 데이터 센터, 이게 엄청난 양의 안정적인 전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둘째,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생산을 엄청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무려 48.4%라는 어마어마한 관세가 붙어버린 겁니다. 이게 LG에너지솔루션에게는 정말 거대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보세요. 이미 하나큐셀, 테라젠 같은 굵직한 기업들과 기가와트시, GH 단위의 초대형 계약을 연달아 따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ESS가 그냥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당장 현실적인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LG에너지솔루션의 반격 카드가 ESS 하나뿐일까요? 천만에요. 두 번째 카드는 바로 압도적인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46 시리즈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급 배터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름이 46mm인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데요. 기존 제품이랑 비교하면 성능 차이가 이건 뭐 차원이 다릅니다. 에너지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나 높아졌고요. 이걸 전기차에 딱 장착하면 주행거리가 20%나 늘어난대요. 이건 그냥 조금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술적 도약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만드는 기술, 즉 수율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테슬라가 이 똑같은 배터리를 직접 만들려고 했을 때 불량률이 무려 70에서 80%에 달했다고 해요. 10개 만들면 7, 8개가 불량인 거죠.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요, 단 2% 수준입니다. 이 압도적인 수율 차이,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절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LG에너지솔루션만의 핵심 경쟁력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단한 차세대 배터리를 원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최대 파트너인 테슬라가 있고요. 또 신차 R2의 이 배터리를 탑티할 예정인 리비안을 포함해서 수많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줄을 서서 주문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글로벌 배터리 전쟁터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략이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이걸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배터리 시장은요, 그야말로 거인들의 전쟁터입니다. 특히 중국의 CATL이 30%가 넘는 점유율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고요. 그 뒤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25% 정도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죠. 이 그래프만 봐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한눈에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도전 과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점점 더 저렴한 LFP 배터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문제는 이 LFP 배터리 분야가 바로 중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안방과도 같은 영역이라는 거죠.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게도 이 위협을 막아낼 아주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GM, 폭스바겐처럼 특정 회사 하나에 올인하지 않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입니다. 즉, 아주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덕분에 한 고객사가 좀 주춤하더라도 다른 곳이 충분히 받쳐주니까 이런 시장 변화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리스크는 무엇이고 또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물론 앞으로의 길이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몇 가지 걸림돌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받는 막대한 생산 보조금, 이 AMPC를 나중에 자동차 회사들이랑 나눠야 할 수도 있다는 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전기차 정책이 확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무시 못할 리스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곳은 이건 강력 매수 기회다 외치면서 목표 주가를 53만 원까지 제시하는 반면에 LS증권 같은 곳에서는 아니다, 팔아야 한다 면서 33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죠. 이 온도 차이만 봐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는 딱 하나의 방정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ESS 같은 신사업의 폭발적인 현금 흐름이 기존 전기차 사업의 둔화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겪고 있는 이 위기가 기나긴 하락세의 고통스러운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폭발적인 시작일까요? 그 답은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겠죠.